고전에서 랩업하는 짬바를 최신에서 풀어가 봅니다. 본격 최신 게임 탐험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카르마 로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트로 피플의 맞다 여기는 하이테크 피플의 카르마입니다. 옆 동네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또 하이테크를 들고 와서 순간 좀 헷갈렸네요. 뭐 실수 좀 할 수 있죠. 뭐 제가 쫄른 거라 뭐 별말 못 하겠는데요. 아니 평상시 같으면 제가 말 실수할 때면 딱 물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째 좀 조용하셨어요 방금. 왜냐면 오늘은 제가 모셔온 거라. 뭐 근데 편하게 하세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의 창시자시자 만들게 된 시발점 이시지 않습니까? 오감이 참 묘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요? 시발점이 어때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니 알겠어. 시발점이 어때서? 좀 물어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순한 맛이야? 이제 들어가면 그러지 마요. 왜냐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로치 씨는 사실상 업체기를 재워두면 본인의 활약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왜 판을 깔아주면은 하지를 못하냐고. 자꾸 멍석말이 당하니까 힘을 못 쓰겠네 아주 그냥. 아니 멍석도 깔아줄 때 좀 같이 좀 하고 그래야지. 그거를 못 따라오네. 참.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방송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방금 로치 씨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를 데리고 왔다. 이게 바로 뭔 뜻이냐. 하이테크가 드디어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쪼르고 쫄랐단 말이죠. 그러게 왜 옆 동네에서 레트로를 하자니까 자꾸만 왜 과거에 있던 게임을 좀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있던 추억과 해봤던 플레이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감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게임이랑 비교하면 이건 아니죠? 이러면서 그러냐고요. 그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서 이건 왜 그러냐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자.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하이테크 피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역시 대단해. 뭐 사실상 그래서 최신 게임을 다루는 방송이고요. 뭐 주제는 사실상 저희가 한 가지씩 정해서 하게 될 건데 그 대신 저희가 이번 전제 조건이 하나 생겼죠. 이 부분에서 참 고려하는데 참 삼고초려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교육 하나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본격적인 하이테크 피플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주말밤. 그런데 심심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놀러 오시죠. 매주 일요일 밤 자정 오픈합니다. 심심한 주말밤 당신만의 아지트 팟캐스트 검색창에 미라지를 검색하세요. 어서오세요. 미드나잇 라운지입니다. 최신 게임을 가볍고 유쾌하게 탐험하는 방송. 하지만 듣다 보면 별거 없이 패싱하는 방송. 게임보다 잡담이 두드려지는 본격 새길 전문 방송. 하이테크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는 로치 씨와 제가 같이 해본 게임 중에서 선별을 했던 거라. 그리고 좀 첫 편이라 좀 대중적인 걸로 잡아오느라 좀 혼났죠 둘이. 대중적. 글쎄요. 물론 이게 대중적이지 않은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고른 데는 사실상 뭐랄까 뒤에 나오는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먼저 던지시지 않나. 그래도 요즘에 이 정도면 꽤 대중적인 편이라. 그렇죠. 오늘 해볼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플레이하실 수 있는 게임이죠. 아직까지는요.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의 게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너티독에서 2013년 이제 6월에 발매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참. 근데 저희가 구분하려고 파트 1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어스라고 하셔도 돼요. 라스트 오브 어스다. 네. 여기서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얘들이 왜 굳이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통상적으로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도 디아블로 1 같은 경우는 그냥 디아블로, 오버워치도 오버워치 2가 아직 정식 발매는 안 됐지만 오버워치라고 하는데, 그쵸. 왜 굳이 파트 1이라고 했을까?
눈치 빠르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파트 2도 할 예정이다. 뭐 그런 얘기를 모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게임 소개는 안내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정체불명의 곰팡이로 인해 인류의 60%가 괴생명체가 되어버린 2033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입니다. 플스3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기록되었고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게임으로서 밀도 있는 스토리, 긴장감 넘치는 게임성, 이들을 받쳐주는 사운드와 조작감까지 군더기 없는 완성도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언차티드로 이름을 알린 너티독의 베스트셀러이며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플스3에서 첫 등장하여 플스4의 리마스터까지 출시되었으며 본작이 리메이크가 발매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게임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 안내양 목소리가 참 고와요. 이제 그 본격적인 스테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이테크 피플에서는 스테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수를 매기고 들어갈 겁니다. 메타크리틱을 참고하여 로카크리틱이라는 걸 해보고 갈 건데요. 시작할 때 한번 점수를 매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점수를 매겨볼 겁니다. 그때 또 하다가 별로다 싶으면 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 방송이 촛불 앞에 촛불 앞에가 아니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방송이라 그렇죠. 이게 이게 잘 나갈 수 있으려면은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니 지금. 당신이 가만히야? 지금 시작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냥 치고 나오면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음. 네, 자 기다리고 있는 로치 씨가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카 크리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막 엄청 초히트를 치는 작품인 건 맞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높은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85점? 85점. 네. 저를 이거 영업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는 낮네요. 왜냐하면요, 이게 대중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번 경험한다는 느낌에서는 되게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당시 트렌드인 뭐 오픈월드라든지 아니면 뭐 다회차 요소라든지 아니면 게임만의 독특한 요소라든지라고 물으면 솔직히 좀 물음표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걸 관점에서 봤을 때는 85점이다. 시나리오로만 보면은 솔직히 거의 이제 최고 티어에 놔도 괜찮은 작품이지만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는 시나리오는 괜찮지만 게임은 별로다. 이제 그간에 나왔던 플스 게임이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85점이면 어떻게 보면 높은 점수네요. 그렇죠. 게임이 되게 깐깐하신 로치 씨께서 그래도 재밌었다는 되죠. 그래도 재밌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93점입니다. 메타크리틱이 100점 만점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90점 넘어가면 명작이다 이렇게 취급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00점 만점을 똑같이 이제 방영하여 했을 땐 저한테 93점이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게임이 빡치면서 전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너무 쉬운 게임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게 하이테크 피플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 진상국 무쌍 같은 이제 무쌍 게임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쌍류 뭐 이제 다 영웅 캐릭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잡몹들 다 쓸어당기고 콤보스가 막 1000이 넘어가고 막 그런. 그렇죠. 예, 솔직히 그거 물론 시나리오가 있지만 너무 쉬워. 쉬운 게임 할 거면 그거 하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무쌍류 게임들은 그 잡몹들은 사실 게이지 채우기용이고 그 보스몹이랑 빙빙 돌면서 맞다이 뜨기용이거든요, 사실. 근데 솔직히 보스도 때리다 보면은 너무 쉬워. 그렇긴 해요, 사실. 게임 레벨 디자인이 너무 낮잖아요. 그냥 그냥 휘몰아치고 뭐 그냥 잡고 보스가 보스 같지 않아. 굳이 따지면 현 시점에서는 해보지 못했지만 세키로의 명성은 들었거든요. 네. 네, 세키로가 좀 어려운 단계에 속해도 좀 그래도 게임은 어려운 것까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의 어려움은. 저도 이제 무쌍류를 이제 몇 개 해봤는데 이제 뺑뺑이 돌다가 피 좀 없고 이러면은 좀 치고 빠지고 하면 금방 잡긴 해요. 사실 그건 부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준은 이거예요. 그럼 네가 말하는 어려운 기준은 어렵고 뭐 보스의 최소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은 최초로 플레이할 때는 최소한 헤맬 수는 있어야 된다. 한 모넌 정도면 적당할까요? 모넌이라. 모넌은 근데 캐릭터마다 레벨 디자인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굳이 따지면 메탈슬러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기승전 메탈슬러그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복 학습을 그래도 좀 했을 때 어느 정도 패턴이 눈에 익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게임이 너무 쉬면 또 안 돼요, 그런 게. 근데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레벨 디자인이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구간마다
숙련되면 좀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획자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나. 왜 머리 빠지게 기획하나. 아니 뭐야 어때서? 아니 머리 빠지게 기획해야지. 아니 뭐 부정은 못하겠는데 참. 아니 기획자들이 전국의 100만 기획자 여러분 여기 이 나쁜 사람이 기획자 마음도 모르고. 왜 아니 왜 게임 열심히 즐겼는데 왜 뭐가 어때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저분이 이상한 분이야.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게임적인 것도 적당했고 아까 로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도 되게 감명 깊었어요. 자 이제 서로 점수를 얘기했으니 이 서로의 점수를 매겼던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씩 파고들어 보도록 하죠. 저부터 얘기할까요? 굳이 줄거리 얘기하자면 그거잖아요. 좀비 바이러스 그러니까 버섯 바이러스가 좀비 바이러스가 돼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저 엘리라는 저 표지에 나와 있는 친구가 내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백신일지도 모른다가 주제죠. 함축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와중에 좀비 바이러스의 유일한 백신체가 될 수 있었 백신을 띄고 있는 소녀가 한 명 발견되죠. 그게 엘리고 네. 거기 나오는 감염체한테 물렸는데 그런데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체내에 향체가 있다라고 좀 의심을 하는 뭐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이 있다. 네. 이제 이 면역이 있는 사람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주된 스토리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저 앞에 나오는 표지 저 남자 주인공인 저 조엘이 배달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이라고 하면 저도 한 이제 한 5, 6년 됐는데 너티독 게임할 때 약간 이제 걸리적거리는 그런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걸리적거려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약간 그 할당제 느낌 나는 그런 배역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할당제 나는 배역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어플라이라는 단체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스가 여자고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력자가 한 명은 게이고 두 명은 흑인이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악당은 백인 남자고. 아, 약간 이제 PC 쪽을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건 전 솔직히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거슬리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진짜 개연성이라고 두고 보면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이때부터도 살짝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그렇게 막 꼬집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느낌의 작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저도 몰라 이제 뭐 무분별한 PC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굳이 백인을 흑인으로 교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악당을 백인으로 하고 뭐 그런 종족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렇게까지 느끼진 못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는 되게 예민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요. 1대1로 분배 있게 섞지 않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이때부터 미디어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한들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리가 뭐 기반적인 스토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창작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사실 1편이 이거 감점을 받은 거는 후속편의 그 영향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의 주인공이었던 예. 백인 남성을 2편 가서 처리하는 거죠. 아니 물론 우리가 산으로 새고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갔다가 우주로 가고 그러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지금 라스트 오브 어스를 8.5점 아니 85점 준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로 간 거예요, 양반아. 그리고 게임성으로 따졌을 때도 이제서야 저 소니 게임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일자형 게임들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바이오하자드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대적인 느낌에서 봤을 때도 좀 올드한데 약간 플스2에서 플스2 정도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다라고도 말이 되는데 그냥 안전한 거여서 그냥 가는 느낌이거든요. 제 감상에서는요. 감상에서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스토리적인 측면이 제가 플스 게임을 좀 잘 안 한 것도 좀 있었어요. 플스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건 아까 스토리 얘기할 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크게 얘기하느라고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조엘이라고 하는 성인 남성이 엘리를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단체에 데려다주는 그게 이제 메인 스토리인데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세밀하게 그 엘리와 조엘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그 과정 그거의 책이 참 가슴에 묵직하게 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임의 좀 장점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게임이 확실히 영화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제가 조작하고 플레이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네, 오히려 그 아까 일직선상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미디어 매체에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뭐 이제 소설 그런 책들은 다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물론 읽거나 보는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몰입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은 그래도 내가 직접 조작하고 움직이고 대화도 걸고 뭐 거기 나오는 적들을 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스토리라던가 그런 게 더 확실히 와닿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괜히 VR 같은 게 VR이 나오면 나 이제 VR에서만 살 거야 이러니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이 게임이 스토리가 사실상 엄청나다고 저는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스토리도 어느 정도 나름 개연성이 있게끔 기본적인 틀을 갖춰지면서 게임이라는 요소와 맞물렸기 때문에 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그거는 로치씨도 부정 못하잖아. 솔직히 완성도 면에서 부정은 못하겠는데요. 시비 거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 게임 스토리가 독보적이진 않아요. 네. 독보적이진 않아. 이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냥 그 말 했을 거야. 어디선가 봤던 스토리다. 뭐 하는 어디선가 봤는데 예를 들면 주라기 공원에서 보면은 주라기 공원장 손녀와 손자가 이제 그 박사님한테 왜 구출되면서 계속 그 탈출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은신처나 아니면 안전구역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 라인. 뭐 다르게 보면은 생존자들끼리 이제 위험구역을 벗어나가지고 안전구역까지 가는 뭐 그런 생존물이라던가 그런 플롯을 다 따라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걸 게임으로 했으니까 좀 더 와닿는다는 거죠. 아, 옛날이었어봐요. 옛날 게임이었잖아. 주라기 공원 예를 들어서 주라기 공원이다. 그냥 공룡만 때려잡는 게 나왔을 거야. 라스트 오브 어스를 옛날에 만들었으면 그냥 감염체들 때려잡는 것만 나왔을 거예요. 그쵸. 거의 뭐 레프트 포 데드 하듯이 뭐 거의 그랬겠죠. 그냥 그러다가 스토리 그냥 뭐 말 몇 마디 나눈 거 잠깐 컷신으로 나와. 이걸 내가 직접 말도 안 해. 말하러 가지도 않아. 그냥 이제 좀비 때려잡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차량이 한 대 와가지고 어이 친구들 잘 왔어. 어서 타. 빨리 이제 가자고 하면서 가면서 스토리 설명 쫙 해주다가 또 이제 또 잡어. 이게 옛날 게임 플롯이면 이맘때쯤 게임들은 그런 과정과 NPC와의 상호 관계라던가 그런 대화 그런 뉘앙스도 다 풍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평범한 스토리지만 게임이란 부분과 만나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스토리가 특출나진 않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출나진 않았는데 모나진 않았어. 음식점을 갔는데 메뉴판이 여러 개 있다가 되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면 안전하게 제육볶음 주세요. 김밥 주세요. 라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제육볶음, 김밥, 라면 어느 정도 또이또이 하거든. 아,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정성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잘 끌어당겼냐? 그건 게임을 만나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때까지는 뭐 그냥 멀쩡했지만 닐 드럭만 씨께서 적당한 스토리를 잘 디렉팅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많이 개발하신 분들이 잘 몰입되도록 그래픽을 열심히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물고 빨았던 게임이라. 원한 스토리지 않아서 오히려 괜찮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솔직히 완성도는 거의 말할 게 없죠. 왜냐하면 욕심을 안 부렸거든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예, 괜히 오픈월드질 한다 이건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창 이제 스카이림 이런 거 뜨고 이래서 오픈월드 열풍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오픈월드 한다 이럴 텐데 이제 다 너도 나도 메타버스 한다 이러잖아. 근데 로치씨는 가끔씩 게임할 때 보면은 너무 다른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면서 다른 게임을 너무 비교하게 돼. 왜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는데 오픈월드 게임을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경쟁했던 게 다 걔네들이었거든요. 아니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중국집을 갖다 들이붓냐고. 분식 어워드 하는데 GTA랑 라스트 오브 어스랑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아니 왜 일식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구절판을 팔고 있어. 일식이 아니지 그 정도면 거의 떡볶이랑 순대 이건데. 근데 괜히 안 하던 거 하려고 해가지고 손댔다가 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그 개발사가 정말 숱하죠. 근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게임이 좀 약간 아쉬운 것도 좀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너티독 게임의 그 고질병 중 하나인데요. 딱딱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전투 파트, 길잡기 파트. 그래서 요거가 좀 단순하게 반복적이고 이제 나중 가서 이제 2 정도 가면은 뭐 로프 찾기 뭐 이런 거 좀 복잡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길찾기, 퍼즐 풀기, 전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컷신 뭐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의 의의는 저는 크게 그렇게 봅니다. 그냥 플스 처음 사고 이제 같이 사서 한번 즐기고 이제
딱 돈값 하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값하는 게임이다. 네,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그걸 다회차 요소로 해서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임이라고 보여요. 그래도 저는 이 게임을 제가 구매를 한다면은 물론 전 이거를 그때 로치씨 CD를 빌려서 했지만 구매를 한다고 할 의향도 지금 있거든요. 만약에 새 제품만 사야 된다. 그럼 전 새 제품 살 의향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깝진 않아요. 이걸 사는 게. 참 그런 거죠. 가성비라기보다는 돈 줬을 때 아깝지가 않은 게임이야. 근데 다만 이게 한 1년 두고 매일 킬 게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여기선 이제 약간의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생각해요. 다회차로 만족해야 되는 게임은 예를 들면은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든지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면 이 게임은 딱 영화, 아까도 저희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영화 같은 게임이죠. 뭔가 미디어 매체라던가 그런 걸 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딱 요래요.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플레이한다 그러면 플레이 시간이 제가 길게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3시간에서 진짜 길게 하면.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총 플레이 타임을 보면은 막 20몇 시간씩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회차, 그러니까 양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거는 다회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하고 이제 재밌게 즐기면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해보고 재밌네 하고 다시 넣어두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헤비하게 하신 분들,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에겐 좀 그럴 수 있지만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하면서도 여기서 또 단점 중 하나는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리를 내가 잘 기억 못하면서 뜨문뜨문하면 그건 또 단점이 될 수 있어. 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이러면 좀 힘든 게임이긴 해요. 그냥 그렇죠.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에 쭉 밀어야지. 아니면 솔직히 못해도 전 오히려 하루에 1시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 게임이야. 한두 시간씩.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4-5시간씩은 못하니까 짧게라도 해야 돼. 아침 드라마 보듯이.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튜브로 스토리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외형적인 얘기를 넘어가서 내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살상 루치 씨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조작성이나 이런 거.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냐인데. 아, 편하게. 네, 솔직히 이제 플스 4까지 나왔잖아요, 이 게임이. 그렇죠. 근데 4가 이제 나중에 나온 그 후발 게임에도 불구하고 로딩도 꽤 길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이 소니 게임 중에서 거의 최 시리즈로 가면 저는 언차티드거든요. 근데 언차티드도 마찬가지로 좀 길지 않나요? 비슷한데 이게 뭐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 분위기 훨씬 가벼워요. 아, 다시 하게 되면. 네네. 그래서 봐도 그냥 배경 보는 맛이랑 그냥 플레이하는 맛으로 그냥 벽타기 하고 이런 맛으로 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좀 무거워요. 그렇죠. 라워 자체가 분위기가 가벼운 게임은 또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제목 가끔 자체부터가.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언차티드에 비해서 난이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난이도가 고려할 게 어렵다. 많거든요. 좀 어려운 편이에요. 심지어 게임도 자원도 되게 한정적이고요. 막 뭐 모신이 뭐 돌 이런 거 항상 부족하잖아요. 강목부터 해가지고 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제가 그 덕분에 로치시아의 선행학습에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 뒤로는 활만 쐈어요. 아, 그렇죠. 활은 이제 여기 시스템적에서 되게 좀 괜찮았던 게 난 가끔씩 가면 게임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 바람의 나라 할 때도 내가 활을 쏘면은 분명 맞췄잖아? 활 뽑아서 쓰면 돼. 네. 근데 무조건 다 활은 소비템이야. 아, 그렇죠. 물론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쏘고 맞추고 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없었는데 야,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내가 게임하면서 활을 뽑았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들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변태적으로 총알 안 쓰고 활로만 잡기 그런 것도 좀 하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뭔가 잠입 요소가 있는 게임에서 활이 좀 유리해요. 왜냐면 맞아요. 죽이면 조용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난 그것도 살짝 이해가 안 됐어. 맞으면 그거 소리도 장난 아닐 텐데 왜 저건 못 듣지? 원래 그렇지 않죠. 그 뭐냐 이렇게 입을 막아도 어느 정도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게임에서 이게 어느 정도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안 봐주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긴 그건 그렇죠. 여기 있는 몹들이 되게 소리에 민감한 애들이잖아요. 네, 다 민감해요. 네. 보면은 오히려 전 그래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초반에 감염된 애들보다 크리커들이 좀 더 편했던 거는 시야가 그래도 좀 자유로웠거든요. 아, 그쵸. 저도 오히려 러너가 더 싫었어요. 그게 또 좀 애매했어.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저 그 중간 보스로 나오는 그
커다란 그 좀비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게 오히려 제일 쉽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나오는 네네. 화염병 던지면 터지는. 화염병만 던지고 어. 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메타슬러그 하는 것처럼 하던 사람한테는 최악의 보스다. 그때 저랑 하실 때 딱 총 갈기셨잖아요. 아니 나는 괜히 그 화염병을 이게 플레이 스타일이 아시잖아요. 메타슬러그에서 폭탄 먼저 안 써요. 딱 첫 그러니까 번째 저처럼 아끼다 똥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아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에 건들 때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지 따기부터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이제 죽방 마시니까. 그때 아주 심하게 맞아가지고 로치 씨가 제발 던져라. 아니다 나는 총으로 맞추겠다. 그런 적이 꽤 있었죠. 어떻게 그때 갈렸던 이는 좀 무사하세요? 무사하죠. 임플란트는 안 하셨잖아요. 이거 틀리 끼면 되죠. 뭐 근데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게 조작감은 확실히 전 나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계속 그렇게 고집했던 게 제가 옛날에 콜 오브 듀티를 플스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콜 오브 듀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패드로 하는데 조작감이 이게 참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좀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 딱 맞추는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조준하는 맛이 마우스랑은 또 틀려. 진짜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재밌긴 해요. 진짜 조준하는 느낌? 물론 내가 이게 뭐 VR 마냥 화살을 막 이렇게 해서 실제 화살 쏘는 거 마냥 안 해도 그 딱 조준하는 느낌 묵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특히 라워는 정확하게 헤드샷 안 쏘면은 좀비 다 달려보니까 그건 좀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헤드 조준하기가. 제가 그래서 메탈 기어 솔리드 5도 이제 CD로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맞추려면 머리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총 쏴야 되는 게임들은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라오어가 좀 더 게임성으로 돋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그걸로 플레이 타임 늘리긴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게임이 딱 문제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구간에 가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쉬우면 또 재미가 없어. 그쵸. 어느 정도 어려워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짧아지는 건 둘째치고 정복력이 또 없어지니까. 근데 이 게임이 참 그 잘 만들었다고 하는 요소 중에 그 뭐 그래픽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브젝트 배치. 네, 그 뭐냐 좀 그 너티독이 그런 거 잘해요. 그 박스 같은 게 쭉 날고 나열시켜서 맵 이상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막아버리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잘하는데 그 호텔 그 미션 있잖아요. 호텔 스테이지 보면은 거기 욕조가 있어요. 네. 거기 커플들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죽어 있는 게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썩은 시체인데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심각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확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세밀한 디테일 때문에 저도 이 게임에 좀 빠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좀비물의 황혼기에 나온 작품인데 네. 그 진짜 표현을 진짜 잘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새벽의 저주나 이런 거보다도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1편은 적어도. 1편은 적어도. 네. 저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1편은 적어도 새벽의 저주보다 높게 쳤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새벽의 저주를 얘기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의 저주는 이제 막 상황이 터진 거고 사실상 하면은 뭐 28주 후였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랑 좀 28 시리즈. 비교되지 않을까. 네네. 몇 년 후 시리즈 비교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좀비 사태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가 메인이기보다는 터지고 나서 좀 한참 후 한 10여 년 지나고 아니었나요? 20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딱 비춰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선했어요. 보통은 좀비물 터지면 그 좀비물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상황 긴박할 때 막 그런 걸로 이제 정부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 와중에 뭐 다 몰살되거나 애매한 그러니까 초장에 되게 혼란스러울 때만 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았거든요. 사실 그 라오어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좀비 사태 터진 거 이제 직후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렇죠. 워킹 데드니 뭐 네. 28주 새벽의 저주 전부 다 월드 어제트 포함해서 그랬는데 이제 요게 좀 틈새 시장을 되게 잘 공략했죠. 당시에도.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워킹데드만 하더라도 초반부 다룬 다음에 시리즈가 갈수록 이제 삶이 이제 시리즈가 연장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뭐 몇 년 후, 뭐 4, 5년 후 뭐 그렇게 했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중간으로 확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다 보니 그래서 참 저한테는 제가 좀비물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참 덕분에 즐겁게 한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오어 1 CD, 라오어 뭐 다른 CD도 구했었고 그것도 참 재미있게 했었죠.
진짜, 네, 재미있게. 진짜 너티독의 대표 휴재 상품이 될 뻔했죠. 어떤 그 스트리머 분이 제 기억에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개발사에서 그런 거를 방송하기 좀 싫어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죠. 아니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콘솔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거든요. 하면은 잘 팔려요. 근데 내용이 은근 스포가 돼. 그래서 지금 판매한 사람들도 아마 이게 딜레마일 겁니다. 안 하자니 너무 입소문 안 타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방송 오는 사람들은 게임에 꽤 관심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거는 딱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말했던 걸 모든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롤러코스터 타이콘을 방송을 하는데 과연 롤러코스터 게임 개발진들이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에서 게임 방송한다고 뭐 스타크래프트가 요즘 나온 게임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게임 한다고 뭐 방송하지 말아달라 그럴까요? 최종 컨텐츠 깨지 말아달라 그럴까? 안 그래요. 그렇죠. 이유는 단순해요. 이 게임은 그냥 딱 아까도 말했지만 시나리오 진짜 영화 같은 게임이다. 해리포터에서 보면 볼드모트 뒤져요 이렇게 말하면은 딱 스포일러 되면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다. 아이언맨은 핑거 스냅으로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과연 이게 나갈지 편집이 될지. 이 라스트 오브 어스를 칠 것 같으면은 그 디렉터인 닐 드럭만의 영화 같은 게임에 대한 갈망이 그 어떻게 보면 딱 선 안 넘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딱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그런 스토리에만 치중되어 있진 않고 그래도 밸런스 있게 잘 뽑았죠. 진짜 많이 노력을 한 그 느낌이 있긴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적들 AI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언차티드 대비해서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그리고 자동 조준이 있긴 한데 한 번 못 맞추면은 세상 끝까지 따라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근데 저는 솔직히 자동 조준은 안 넣어줘도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자동 조준을 넣어주면 너무 쉬워 게임. 그러면 게임이 대중적이 안 된다고요. 약간 이게 저는 거기서 오히려 좀 괜찮았다고 보는 게 자동 기능을 넣어줘서 게임을 쉽게 만든 것도 있고 그걸 끄게 해줄 수 있어서 약간 변태적인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그러니까 참 그 조준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사항인 건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1편 같은 언차티드 1편 같은 경우에 자동 조준이 없는데 진짜 일일이 조준하면서 그 스토리도 별로 없거든요. 너무 귀찮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동 조준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플스 할 땐. 저는 처음 플스를 해봤을 때가 자동 조준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라 빡세더라고. 저도 옛날에 플스2 시절에 소콤이라고 있었는데 와 진짜 두드러 맞기만 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약간 서든이나 그 스페셜 포스처럼 사람들이랑 하는 거라. 근데 이것도 익숙하면 괜찮겠다 싶기는 해요. 저걸로만 게임하면 한 몇 개월 있으면 적응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만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두들겨 맞다 보면 배우게 돼. 왜냐면 제가 이거 처음에 조준 못했다고 친구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자동 조준으로 하라고.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늦게 하고 있냐. 자동 조준으로 게임 좀 쉽게 하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어느 정도 빨리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또 고집 부리셨구나. 한 고집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니 그래도 할 건 된다. 이제 그래도 끝판 부분 갈 때쯤은 어느 정도 다 할 수는 있다. 초반 부분은 좀 안전하게 하는 걸 추천한다. 근데 안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고이고 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올리고 보정 해제하면은 헤드샷 맞추고 이런 것도 쉽거든요. 근데 전 이 게임 딱 안타까운 게 스토리 스킵이 좀 안 됐던 걸로 얼핏 기억하거든요. 아마 됐었네 이게 되는 게임들이 이때만 해도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다회차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내가 이거 계속 보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 기준으로 그런 게임들이 가끔 있거든요. 모넌도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엔딩 크레딧 같은 거 스킵 안 되고 이런 거는 화딱지나거든요. 빨리 재료 파밍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차라리 최초에는 못하게 하고 다회차부터는 하게끔 풀어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스킵은 이제 다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컷이는. 이제 첫 번째는 보여주고 선택사항으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라도.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는 취향이잖아요. 스토리를 너 이거 무조건 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를 모르고 보는 것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요즘은 게임성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에 그래봐야 어차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기 때문에. 왜? 옆 동네 아브렐 슈드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대사 치는지 봐야지. 그게 더 아브렐 슈드 누나가 그럴 때 더 감정이입되지. 어차피 안 볼 사람은 그거 할 시간에 유튜브 보고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할 때 보는 게 더 이입이 된다는 거지. 어차피 안 볼 사람은 딴 거 본다고요. 저분 갑갑하네. 참 오늘도 산으로 가고 있네요. 오늘은 손 잡고 나란히 등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해. 산으로 가다가 바다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해 오늘. 왜냐하면 제가 레트로에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꼰대지냐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못 참죠 이거요. 자, 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다시 점수를 매겨볼까 해요. 서로 의견을 나눴으니까. 혹시 이제 로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아까 100점 만점이었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다시 점수가 좀 되셨을까요? 사실 완성도만 그래도 한 9점은 나오지 않을까 하면은 9점이다. 네네. 저도 뭐 사실 이 점수는 변함이 크게 없어요. 뭐 왜냐면 8점대로 떨어질 만한 큰 이유도 없고 물론 이제 원 기준에는 그렇게 오히려 점수를 좀 더 줬으면 더 줬지 낮춰질 건 없다. 그래서 10점 만점 중에 하면은 그래도 9점이 되지 않을까. 그럼 라스트 오브 9점? 저희들이 통합으로는 이제 라스트 오브 파트 1은 9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게임이 시리즈상 가장 높은 점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이테크 게임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좀 많이 아쉽거든요. 옛날 게임에 비하면 여러모로 9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좀 3박자를 그래도 같은 게임이 덜한데 근데 이게 좀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지언정 좀 최초의 게임이자 좀 오랫동안 묵혀있는 탑 1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하이테크 피플이었습니다. 오늘 녹음이 참 힘드네요. 둘이서 간만에 하려니까. 어떠십니까? 저랑 손잡고 이렇게 등반해 보신 기분이. 힘들어 죽겠어요. 갑자기 물론 내가 아니 이게 우리가 방향성을 게임보다 잡담이 두드러지는 본격 새끼 전문 방송이라고 했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어? 거의 뭐 포켓몬 골드의 얼음 새끼 수준. 아니 포켓몬만 가는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에반게리온까지 가냐고 이 양반아. 어떻게 로치 씨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하이테크 피플 녹음 만족하십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뭐 일단 기어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진행자 다 녹음을 잘 한다고 하니 뭐 저도 마음이 참 좋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송이 잘 나가서 청취자분들도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컨펌이 되냐 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거. 그럴 거면 좀 잘하란 말이요. 힘들단 말이요. 지금 최고로 노력했단 말이요. 더 하란 말이요. 알았다라워. 네, 저희는 뭐 사실상 제가 레트로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레트로 피플을 만듭니다 마냥 여러분의 관심이 하이테크 피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소감이 오늘 방송을 듣고 소감을 댓글에다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죽지도 않고 다시 한 번 더 살아 돌아와 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오게 된다면 잘 부탁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제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CHRP